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떻게 시험 잘 보셨어요? 어려웠죠? 물론 시험 잘 본 친구도 있고 못 본 친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험은 지금 딱 두 번 봤고요, 수능까지 보는 시험 중에 과정 중에 한 일부분이에요. 그죠? 우리 지금 마라톤 싸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시험 두 번째 본 거 가지고 못 봤다 해서 괴로울 필요 없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약한 부분을 이렇게 올라올 수 있게 해서 그거를 관리 집중받으란 얘기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내가 어떤 친구한테 이런 말 들었어. 선생님, 시험 보기 전날 너무 떨린다는 거예요. 그치? 근데 할 말이 뭐냐면 떠는 게 맞아, 이런 말을 했어요. 왜? 자, 진짜 천천히 풀어라? 그렇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왜냐면 시험이라는 건 굉장히 긴장된 속에서, 떨리는 마음 속에서 풀어야 빨리 풀 수 있고요, 잘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날이 딱 선 상태에서 시험을 보셔야 돼. 알겠습니까? 안 그러면요, 느긋하게 볼 겁니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엄마들이 하는 말 그러지. 야, 천천히 해봐. 뭘 천천히 봅니까? 시험인데 빨리 봐야죠. 그래서 떨리는 마음 속에서 보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보는 거거든요. 시험 볼 때 떨리는 건 당연하다는 거 다 그렇구나 이해하시면서 6월달도 마찬가지, 떨릴수록 더 시험 잘 볼 수 있어 우리는. 알겠습니까?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시면서 선생님 같이 사회모의평가 1번부터 풀어볼 테니까 같이 함께 해보시고요, 같이 또 이해해보시면서 재밌게 수업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번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문제 같이 풀어볼게. 자, 1번 들어가자.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자, 3의 몇 승? 2분의 3승 곱하기 3의 몇 승? 요거는 2분의 1승. 그렇죠? 이 둘이 어때? 더해줘야겠네. 2분의 3승 플러스 2분의 1승. 그럼 3의 2승이 되기 때문에 이 값이 이렇게 9다 해서 답은 4번. 그죠? 2번 가보자. A에서 B를 빼래요. 뭘 빼는 거야? 자, 바로 B에 들어있는 원소만 빼면 되겠죠? 요거만 빼란 얘기지. 그래서 1과 5만 쓰면 되겠죠. 그래서 A에서 B를 빼버리면 B 원소는 3밖에 없는 거 보이시죠? 없앴더니 1과 5만 남아요. 그래서 요거의 합은 답이 얼마야? 6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1번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 3번 가보죠. 자, 이거 어떻게 돼? 두 번째 항, 네 번째 항 어떤 수열? 등차 수열. 그러면은 두 번째 항과, 그렇죠? 네 번째 항은 항이 얼마 차이 나요? 2개 차이 나니까 요거 둘을 빼면 바로 2D가 되겠죠? 그지? 요거 D인데 2D가 되겠죠? 그래서 A4에서 A2를 빼면 바로 2D가 되는데 그 값이 얼마다? 9에서 3을 빼면, 그죠? 6이 되니까 공차값이 이렇게 3이다. 이렇게 3번 나올 수 있고요. 자, 이 그래프는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옮겨라. 많이 배웠던 거죠? 네, 그래서 옮기는 거 잠깐 보겠습니다. X방향으로 N만큼, Y방향으로 N만큼을 옮긴다고 한다면 우리는 YFX라는 식을 옮기는 거죠. 자, Y값 대신 뭘 대입합니까? Y-N을 대입하고요. 그 다음에 X값 대신 뭘 대입하는 거죠? X-M을 대입하죠. 왜일까요? 선생님, 왜 부호를 반대로 할까요? 이게 일로 가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X 대입하기 때문에 거꾸로 가니까 부호를 바꿔주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대입을 하면 거꾸로 가는 거죠. 그래서 Y값 대신 부호를 바꿔서 대입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그래프를 옮겨볼게. 자, 얼마큼? 자, X방향으로 A만큼 옮기면 Y는 변화 없어요. 자, 그러면은 얘 옮겨보겠습니다. 자, X만, 그죠? X에 대해서만 옮기라 했습니다. X에 대해서만. 자, 그러면 이렇게 있고요. X에 대해서만 부호를 바꾸면 X-A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자, 루트 2X-2A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이 그래프 어때요? 일치한다.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4와 2A가 같다 이거야. 그래서 둘을 같다고 놓았을 때 A 값이 이렇게 2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값은 몇 번? 2번. 이렇게 간단하게 네 문제 풀어봤어요. 다음 문제 5번 가볼게요. 자, 이제 5번부터 또 풀어봐야죠. 5번 들어가 보자. 자, 이거 뭐야? 로그 문제죠. 로그 성질 문제. 자, 로그에서 말이야. 자, A, B가 있고 우리가 로그 얼마야? H가 있으면은 밑이 같을 때 더하기 어떻게 풀어야 되죠? 네, 공식이라 외워줘야 돼. 얘네들을 이렇게 해서 곱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풀겠어요? 밑이 같은 거 확인되죠? 자, 이제 그럼 둘을 어떻게 해요? 정리해 볼게요.
자, 2라고 쓰시고요. 얘네들 곱하면 3 곱하기 3분의 8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자,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해보면 로그 2의 약분돼서 8이에요. 자, 근데 2는 2의 몇 승이다? 그렇죠. 2의 3승이다. 그지? 로그 성질에서 A의 N승, B의 M승이 있으면은 앞으로 빼고 빼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가고요.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밑과 진수가 똑같을 땐 1인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보시면 3을 앞으로 빼고요. 자, 2에 2가 돼서 요거 1이기 때문에 답이 이렇게 3이 된다 이겁니다.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답이 3번 나타내 주시고요. 6번 가볼 텐데, 자, 마찬가지 공식 하나 외우도록 할게요. 자, 아래 n승인데, 자, 리미트 아래 n승에서, 자, 이 r값이, 그죠? 얼마? 마이너스 1과 1 사이 있을 때는 이 값은 0이 돼버립니다. 0. 그죠? 0 돼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한 번 더. 자, n이 반대 갔을 때, 이 r값이 1보다 크면 어디로 갑니까? 이 값은 이렇게 커서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죠? 자, 우린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이게 r값이야. 보이시죠? r. 이 r값이 4분의 1이 어디 포함되죠? 이 안에 포함되죠? 마이너스 1과 1 사이 들어가죠? 네, 그래서 무한대를 취하면 이 값이 사라져요. 0이 돼버려요. 얘도 사라지고요. 남는 건 얘와 얘가 남았어요. 그래서 정답을 구하면 얘를 풀었을 때 답은 5분의 a 값이 이렇게 3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a 값은 곱했을 때 15다. 이와 같이 구할 수 있겠죠. 이 뜻이죠. 그 다음에 7번 가볼게요. 자, 얘는 함수값이라고 그래. 명칭을. 얘는 함수값이고요. 이 함수값은 바로 뭐야? y값이죠. y의 값이다. 그래요. 근데 얘는 뭐야? 가까운 값이라 그래. 이거를 우리가 극한값이라고 부르죠. 얘는 가까워지는 값이야. 가까워지는 y값이죠. 그죠? 가까워지는 y의 값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아시겠지만 여기, 그죠? 여기입니다. 여기 어디 있어요? F0 여기죠. 그래서 F0를 나타내 본다면 그래프 다시 한번 볼까요? 얼마야? 3이 여기 있네요. 자, 여기 3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표시하면 얼마 되겠어요? F0 값이 이렇게 3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이죠? 네,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어요. 오른쪽에서 쭉 가까워질 때 가까워지는 y값이 얼마다? 이렇게 y값이 5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지? x가 2에서 오른쪽에서 가까워질 때, 그죠? y값은 이렇게 5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요 값은 얼마다? 5가 되고요. 요 값은 3이 돼서 3과 5를 더했을 때 답이 이렇게 4번 8 나올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7번까지는 간단하니까 잘 풀어보시고요. 8번 들어갈게요. 자, 이제 8번 풀어볼게요. 자, 이건 뭐야? 극한이죠. 어떤 극한? 함수의 극한. 그지? 마찬가지 얘 문제 풀기 전에 공식 하나 배우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x가 a로 갔을 때 fx가 어떤 값으로 수렴을 하죠? 네. 또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gx도 어떤 값으로 수렴을 하게 되면 자,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만약에 두 식이 이렇게 곱하게 돼 있죠. 그럼 뭐 할 수 있냐면 극한에서 이렇게 분배할 수가 있어요. 곱하기일 때. 그래서 언제? 수렴할 때.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x가 a로 갈 때 fx하고 곱하기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요 gx는 이렇게 서로 수렴하기 때문에 이 값은 알파 곱하기 베타 이렇게 된다는 사실이죠. 각각 수렴할 때는 분배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우리가 이 문제 풀어볼 텐데 자, 보시면 자,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이 값이 3이다. 극한 값을 주었죠. 자, 물어본 게 뭐예요? 우린 얘를 묻고 있어, 이렇게. 그지? 그러면 x가 1로 갔을 때 얘를 인수분해 하겠습니다. 인수분해, 그죠? x 플러스 1인데 그걸 옆으로 뺄게요, 선생님이. 그래서 x 플러스 1을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이 값을 내가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이 값이 얼마다? 이거 3이죠. 이렇게 수렴하죠.
그죠? 그 다음에 얘도 말이에요. 1 넣어봐요. 얼마 이것도 2 이게 수렴하죠. 그러면 수렴할 때는 그 두 식을 이렇게 분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분배하게 되면 x가 1로 갔을 때 x-1 fx 곱하기 x가 1로 갔을 때 x 플러스 1. 그래서 자, 이 값은 0이 아니에요. 이거 준 거 이렇게 해서 준 겁니다. 이거 써먹어야 돼. 이 값은 얼마야? 3이 되겠고요. 이 값은 1 넣었을 때 값이 2가 나오게 되죠. 주어진 거는 값을 써야 되고요. 자, 주어진 게 아닐 때는 대입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써봤더니 3이 얼마다? 6이다. 이렇게 해서 정답 2번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문제 9번 가볼게요. 자, 어떤 실수 x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식이 있어요. 자, 그러면 부정이란 건 뭐냐면 바로 낫을 말이에요. 낫. 반대란 뜻인 거죠. 그래서 자, 어떤 실수에, 그죠? 이거에 대한 이렇게 부정을 시키면 뜻이 이게 바로 부정이에요. 이렇게 부정을 시키면 얘는 뭐가 된다? 이렇게 모든 실수가 된다는 사실이고요. 자, 등호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을 시키면 얘는 등호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알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자, 이 문장을 뭘 시킨다? 부정. 이렇게 부정을 시키라는 거죠. 그럼 어때요? 이 말은 바뀌겠죠? 어떻게 바뀌어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렇게 바뀌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 식은 x-1제곱 플러스 ax는 그죠? x제곱 플러스 1이다. 식을 이렇게 바꾸었을 때 물어본 게 뭔지 볼게요. 자, 물어본 게 뭡니까? 바로 a 값이죠. a란 값이 뭐야? 여기 들어있는 바로 개수란 말이야, 개수. 그죠? 자, 개수는 뭡니까? 바로 항등식이에요. 사실 모든 실수 x라 했으니까 x에다가 얼마를 막 대입해도 a 값은 변하지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막 넣어볼게. 얼마 넣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런 것들은 이렇게 1 넣으면 되겠죠? 자, 넣었을 때 얘는 사라지고 a만 남고요. 1 넣어볼까요? 2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모든 실수 x 다 성립하기 때문에 누가 와도 됩니다. 뭐 1도 되고 0 다 되는 거야. 근데 0 넣으면 안 되겠죠? a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a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1이 좋겠죠. 이렇게 대입하는 거를 뭐라고 합니까? 수치 대입법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지? 이제 개수를 구하는 문제인데 개수 구하는 문제를 항등식이라 그래. 항등식. 그죠? 항등식 중에서 풀이법 중에 하나 뭐 있어요? 이렇게 x에다가 수치를 대입해서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정답 그래서 a 값이 2니까 다 이렇게 2번 나오시면 되겠어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문제 10번 들어갈게요. 자, 이제 10번 들어갈게요. 이게 뭐야? 이런 식을 뭐라 그래? 점화식이라고 그러죠? 점화식이 뭡니까? 점화식이라는 말 뜻은 점점 되어가는 식이다. 될 화자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되어가는 식, 일명 도미노처럼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엄청 쉬운 거야.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점화식은 같은 말이 뭐냐면 대입식 그래요. 이렇게 대입해서 푸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차근차근 침착하게 잘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는 1이죠. 자, 이 값이 짝수냐 홀수에 따라서 식을 선택하게 되죠. 이 값이 홀수일 때 는 얘를 택하는 거죠. 얘가 홀수 맞죠? 그래서 여기 대입합니다. n 값에다가 1 넣어주면 얼마 되겠어요? 그제? 두 번째 항 구할 건데 이 두 번째 항은 선택해야 됩니다. 이 값이 얼마야? 홀수이기 때문에 그죠? 여기 대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3의 a1 빼기 1 하면 되겠죠. 자, 홀수 여기다가 1 넣어볼게요. 1 넣어보자. 답은 2가 나오게 되죠. 이제 누굽니까? 얘는 짝수죠. 자, 그래서 자, 이제 두 번째 n 값에다가 2를 넣어봐요. 2. 그래서 a3인데 자, 이제 얘가 짝수이기 때문에 두 번째 항 짝수이기 때문에 여기로 가야 됩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린 그래서 a2의 제곱 플러스 1이죠. 자, 이게 짝수이기 때문에 여기로 와야 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짝수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얼마야? 2 넣었을 때 4가 되니까 이 값이 5가 되겠죠? 또 마찬가지는 홀수 이렇게 나오네요. 자, 세 번째는 n 값에다가 이제 3을 넣으면은 네 번째 항 끝이 나겠습니다. 자, 3을 딱 대입했어요. 네 번째 항 되겠죠. 자, 식이 두 개가 있습니다. 뭡니까? 이 값이 홀수이기 때문에 홀수, 그죠? 대입해야겠죠. 그래서 자, 3의 a3 빼기 1인데 이 세 번째 항 값이 5기 때문에 5를 대입하면 답 이렇게 해서 14다. 정답은 5번 이렇게 나오면 되겠어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11번은요. 이게 무슨 얘기야? 상자가 구별이 안 갑니다. 같은 상자 3개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런데 야구공도 8개 같은 거죠. 같다 그랬으니까 야구공이 몇 개 이렇게 있어요. 8개 이렇게 있는 거죠. 이 8개를 담는 거야. 그러면 담는 방법이 좀 다양하게 있겠죠. 이렇게 담을 수도 있고요. 그죠? 아니면은 어떻게 담을까요? 자, 이렇게 담고 여기 2개 담으면은 6개였으니까 얘는 5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빈 상자는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1개 담은 상태에서 또 어때? 이걸 3개 담으면은 몇 개가 되겠어? 4개가 되겠지. 잘 보면 뭐 하는 것 같아요? 그쵸? 8이란 숫자를 이렇게 나눈 것 같죠? 8이 뭡니까? 자연수입니다. 결국 이거는 어떤 분할이죠? 그렇죠. 자연수 분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자, 8이라는 숫자를 8이라는 자연수를 3개로 이렇게 분할시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쓴다면 6이다 이렇게 쓰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얘는 뭐가 되겠어요? 1, 2, 5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자, 또 뭐 있겠습니까? 1, 3, 4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 2개 있는 수가 1 차이 나던가 같으면 끝나는 거고요. 이제 1 끝났고요. 2 할 차례예요. 그죠? 자, 그러면 똑같은 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2. 자, 4 빼면 얼마야? 4가 남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또 뭐 있습니까? 이게 6이라서 3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분할시키면 되고요. 결국 같으면 끝나면 되겠지. 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에서 이렇게 5개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지에는 다 몇 번? 1번. 그죠? 이렇게 해서 1번을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이런 문제는 외우면 좋아요. 자, 같은 종류, 그죠? 같은 종류의 상자, 그거를 같은 종류의 구슬 또는 야구공이죠. 이렇게 분할시킬 때는 뭐라고? 이게 바로 자연수 분할입니다. 이 파트 가서 공부하시면 이해되실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다음 문제 12번부터 들어갈게요. 자, 이제 12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이게 뭐야? 무한 등비급수 또는 무한급수 값이 19다. 그죠? 이걸 뭐라 그래요? 이름을 무한급수라고 그럽니다. 무한급수. 자, 값이 어때요? 수렴했다는 게 중요한 말인데 이거 하기 전에 공식 하나 알고 들어갈게요. 자, 시그마 1항부터 무한대 갔을 때 이 무한급수가 어떤 값으로 수렴을 하게 되면, 그죠? 그렇다면은 요 일반항에다가 리미트를 취한 값은 얼마가 된다? 0이다. 그지? 이와 같은 아주 중요한 공식이 있습니다. 얘는 절대 물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가 왜 이런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이런 게 있어. 예를 들어서 요 길이가 S입니다. S. 그럼 내가 일부러 있잖아요. 요 길이를 첫째 항 A1 그럴게요. 그 다음에 또 남은 길이의 절반, 남은 길이의 절반을 A2로 하고요. 또 남은 길이의 절반을 A3 이렇게 계속 한다면은 어때요? 점점 작아지겠죠? 하지만 계속 반반 하면서 값은 점점 작아지면서 얘를 아무리 평생을 더해도 S밖에 안 될 겁니다. 네. 그럼 맨 마지막에 있는 얘가 누굴까요? 결국 얘는, 그죠? 끝에 있는 값을 어떻게 표현하지?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얘와 같은 말은 무한대번 짱이죠. 같은 표현인데 이 값은 매우 작아지기 때문에 어떤 값 거의 0에 가까워지는 거야. 그래서 이 S가 뭐냐면 평생을 더한다. 그래서 무한급수로 불러요. 무한급수가 이렇게 수렴한다면 맨 마지막에 있는 그 항은 어디에 가까워진다? 0에 가까워진다. 그런 표현 되겠어. 자, 그러면 선생님이 요식을 이렇게 써볼게. 자, 19라는 것은 수렴한다는 뜻인 거예요. 그냥 이 값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가 수렴하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 갔을 때 7-2n 승분의 an 값은 이렇게 0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죠? 얘가 이렇게 수렴한다면 리미트를 취한 얘는 0 된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요식이, 그죠? 요식이 이렇게 수렴한다는 것은 요식 자체가 어디로 간다? 점점 0에 가까워진다. 그러면은 리미트를 취한 얘는 얼마가 돼야 되겠어요? 0 되려면 7 돼야 되겠죠? 그래서 자, 리미트 n이 무한대 갔을 때 요 값은, 그죠? 2n 승분의 an 값은 이렇게 7에 가까워져야만 뺐을 때 0 될 거란 말이야. 이해되겠습니까? 우리 결국 이 값 구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는 1 물어봤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 이게 뭐예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 갔을 때 이 하나 빼볼게요.
2의 n승분의 an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2는 상수기 때문에 앞으로 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 갔을 때 2의 n승분의 an 이렇게 표현되겠죠? 네. 근데 이 값이 바로 얼마입니까? 이렇게 7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값은 7. 그래서 정답 말하면 2분의 7이다. 이와 같이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공식 반드시 외워줘야 돼. 됐죠? 자, 이제 13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거 뭐야? 얘는 함수 값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본 게 뭐야?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는데 1대1 대응 정말 중요하죠. 네, 하나씩 대응되는 거죠. 하나씩. 그래서 F랑 G는 모두 1대1 대응이고요. 이 그림을 F가 표현되어 있어요. 자, 우리 그러면 옆에다가 뭘 그리냐면 G를 그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X가 X로 가는 요게 G로 가는 거를 알아보라 이거지. 자, 이 사륙이 어떻게 가는지를 이 그림을 통해서 또는 힌트를 통해서 물어본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일단 얘는 얼마죠? 얘는 거꾸로 가는 거죠. 네, 역함수기 때문에 6이 어디로 갑니까? 거꾸로 4로 가고 있어요. 그지? 그래서 이 값은 얼마다? 이거는 4가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 구했고 이렇게. 그 다음에 G4는 얼마인지 알고 싶어요. 자, 그런데 힌트가 뭡니까? G2는 6이죠. 그래서 이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6으로 가요. 그런데 얘를 만족해야 됩니다. 자, 나머지 4와 6을 넣어봐서 같지 않게 하라는 얘기예요. 1대1 대응이니까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그래서 얘를 지우고 여기다 쓸게요. 자, 여기 K값에 4 한번 넣어볼게. 그러면은 F4하고 K값 4일 때 G4랑 같으면 안 되는 거죠. F4 얼만데요? 6이잖아요. 네, 그래서 G4는 6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래, 맞아요. 2가 6으로 가죠? 2가 6으로 가니까 4는 6 되면 돼? 안 돼? 안 되죠.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K값 얼마 대입하냐면 남아있는 6을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6 넣어볼게. 여기다가 6 넣어봤어요. 그러면 F6은 G6과 같지 말아야겠죠. F6 값이 얼마입니까? 2입니다. 2. 그래서 한마디로 G6은 어때요? 2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얼마 남았어요? 6이 2 가지 말라면 당연히 4로 가면, 그럼 4로 가면 되겠죠. 그죠? 1대1 대응이니까 6이 2로 가지 말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남아있는 거는 4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6은 4로 가면 되겠어. 그럼 나머지 남는 거는 4는 2만 가면 되겠죠? 이렇게 1대1 대응 하나씩 만나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G4를 이렇게 묶고 있네요. 네, 그래서 4가 2로 가니까 2. 그래서 4 플러스 2 더해서 답이 이렇게 6이다. 답은 2번. 이렇게 함수는 하나씩 만나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대응시킨 함수라고 그래. 그래서 함수를 같은 말로 뭐라? 같은 말로 대응 그럽니다. 대응. 알겠습니까? X랑 Y랑 서로 대응시키는 거 함수라고 그래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다음 문제 14번 들어갈게요. 자, 이제 14번 풀어볼게요. 자, 공차가 양수래요. 그지? 공차가 양수가 되는 등차 수열 있고요.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 그러죠? 네, Sn. 우리가 Sn 등차 수열학 공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외울 필요 있겠지? 자, 2분의 n 곱하기 첫째 항 플러스 끝항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Sn 구하는 방법이 2분의 항수에다가 첫째 항이 2배 n-1 t 이렇게 해서 쓰는 공식이 두 개이기 때문에 어떤 걸 선택할지를 잘 보고 푸셔야 돼요. 자, 이 문제는 어떤 게 좋을까요? 자, S9가 27이다. 먼저 써볼게요. 자, S9. 그죠?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게 뭐냐면 공차 양수, 즉 공차 물어봤기 때문에 이게 좋아요. 그죠? 공차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써보겠습니다. 자, 2분의 자, 항이 9개니까 9를 대입하시도록 하시고요. 첫째 항 2배 플러스, 자, 여기다가 9를 대입하죠. 얼마? 8D. 이 값이 27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알겠죠? 이거 어때요? 약분할 수 있지? 그래서 A 플러스 4D가 되고요. 얘는 약분해주면 3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1번씩 하나 구했습니다. 이해할 수 있지? 두 번째 가볼게. 자, 절대값이 27이에요. 자, 그러면 이건 두 가지죠. S3이 27이냐 아니면 S3이 마이너스 27이냐 둘 중에 하나 풀어보는 겁니다. 마찬가지. 자, 얘를 써보죠. 자, 2분의 그죠?
자, 3을 대입하면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2a 플러스 3 마이너스 1, 즉 2d가 되겠죠. 이렇게 얘를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게 얼마입니까? a 더하기 d, 얘는 약분하면 9가 되겠죠. 그래서 9는 a 더하기 d, 요 하는 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얘를 정리해 볼게요. 자, 2분의 3에 2a 플러스 마찬가지 2d인데요. 약분하면 똑같은 식인데 마이너스 9인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플러스 9냐 마이너스 9냐 둘 중에 하나가 된다 이거죠. 우린 그래서 1번과 2번 또는 1번과 3번 이렇게 연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 2번이에요. 자, a 더하기 4d가 3이고요. a 플러스 d는 9죠. 이렇게 해서 얘들을 빼봤더니 3d가 마이너스 6이 나와서 공차가 마이너스 2가 나오네요. 탈락이죠. 공차는 양수죠. 그죠? 자, 두 번째 1번과 3번 해보겠습니다. 자, a 플러스 4d가 3인데 그죠? a 플러스 d가 마이너스 9죠. 자, 뺐더니 3d가 12가 나와서 d는 이렇게 4가 됩니다. 그러면 뒤에다가 4를 넣어볼게요. 그럼 a 값은 얼마야? 빼면 마이너스 13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첫째 항과 공차를 구했습니다. 물어본 건 뭐죠? a 10번째 항을 묻고 있네요. 자, 그래서 10번째 항 써볼게요. 자, 그럼 10번째 항은 자, a 10은 a 플러스 9d를 말하죠. 자, a 값이 마이너스 13이었고요. 그 다음에 공차가 4가 나왔어요. 9, 4, 36. 그래서 뺐더니 26이다. 그죠? 23이다. 빼는 거 잘해야 되겠습니까? 23. 이렇게 해서 맞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겠죠? 다음 문제 15번 빨리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15번 같이 집합 문제 풀어볼까요? 자, 이 집합 문제는 어때요? 뭐가 필요하죠? 벤 다이어그램, 또 뭐가 필요하죠? 공식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린 그래서 공식을 먼저 하나 배워야 되는데 첫 번째 배울 공식이 뭐죠? 이거야. A가 만약에 B에 포함되어 있으면 이거와 같은 조건 공식, 이거와 같은 공식이 뭐죠? A에서 B를 뺀 게 뭐가 돼야 돼? 공집합 돼야 되겠죠? 얘는 반드시 외우세요. 알겠습니까? A가 B에 포함할 때는 A에서 B를 뺐을 때보다 공집합. 이거 절대 모르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꼭 외울 거죠? 외워주세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볼 텐데, 자, 보시면 알겠지만 A 여집합이 어디 포함되죠? B에 포함이 되죠. 자, 그러면 얘 공식입니다. A 여집합이 B에 포함되기 때문에 A 여집합에서 B를 빼주면 얘는 뭐가 돼야 돼? 공집합이 돼야 돼요. 자, 공식 또 하나 있습니다. A에서 B를 뺐을 때 뭐가 되죠?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죠? 잊어먹지 마세요. 자, 빼기 보이죠? 그래서 A 여집합인데 빼기를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이렇게 바꾸셔야 되겠죠. 우린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꿔주라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지? 자, 공식 또 뭐 있습니까? A 여집합, B 여집합. 이게 몇 개 보여? 2개 보이죠? 알간 모르간? 그치, 둔모르간. A 교집합 B의 뭐야? 여집합이죠. 그지? 우린 그래서 얘를 같은 걸 표현한다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공집합이죠. 이 말과 같은 말이 뭘까요? 그지?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공집합이면 얘는 전체 집합 U가 되는 거죠. 우린 그래서 이 공식을 통해서 이걸 얻어내는 게 실력이 되겠지. 실력이다. 그죠? 나의 실력. 자, 이게 뭐야? 아, 합집합. 이제 뭐 할 차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이해할 차례입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A가 있고 이렇게 B가 이렇게 있어요. 그치? 근데 여긴 2개가 돼야 되고 합집합 안에 전체 얘네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자, 근데 물어본 것은 얘를 물어봤단 말이야. 합집합에서 뭘 빼야 돼? 교집합 빼야 되죠? 네, 여길 빼는 거야. 여기 있는 원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원소가 몇 개? 3개입니다. 3개, 5개에서 2개 뺐죠. 그죠? 그래서 2개를 뺀 요 빗금친 게 3개인데 그 원소가 어때야 돼? 제일 클 때랑 제일 작을 때 찾고 있어요. 그러면 아시겠지만 언제가 제일 큽니까? 당연히 뭐 들어갈 때예요. 제일 작은 게 바로 여기 있을 때가 되는 거죠. 그지? 여기에 1, 3이 들어가면 나머지 5하고 7과 9가 여기 있으면 이거의 합이 제일 커지잖아요. 우린 그래서 5 더하기 7 더하기 9다. 이게 바로 최대값 되는 거야. 그래서 21 이렇게 되겠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그 언제가 제일 작겠습니까? 언제가? 요 값이 제일 크면 클수록 작아지겠지. 그래서 제일 큰 값 누구예요? 바로 7과 9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7과 9를 딱 집어넣어주면 1하고 3하고 5를 딱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빗금친 그 안에 들어가는 게 1, 3, 5일 때가 제일 작다는 얘기야. 그래서 최소값은 1 더하기 3 더하기 5가 돼서 바로 9가 되죠. 우린 그래서 이 둘의 합을 묻고 있는 거야. 그래서 21 플러스 9를 더했더니 이와 같이 30이다. 그래서 몇 번? 답은 5번. 이와 같이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16번 들어갈까요? 자, 이제 16번 풀어볼게요. 자, 이건 지수법칙이죠. 뭐 다 아실 거라 생각 들고요. 자, 이건 어떻게 풀까요? 이거야. 자, 2의 A, B승 더하기 A 더하기 B승. 이것은 A, B승 곱하기 2의 A승 곱하기 2의 B승 이거잖아요. 얘는 뭡니까? 그죠? 얘를 써먹기 위해서 2의 A승에다가 바깥에 B승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얼마 대입하죠? 3을 대입하면 되겠네요. 3을 대입하시고요. 얘 일단은 냅둬봅시다. 냅둘게요. 얘가 뭐야? 또 3이란 말이야. 그지? 얘 3이기 때문에 요 자리다가 3을 딱 대입을 해보니까 잘 보입니까? 얘랑 얘는 똑같은 지수잖아요. 그지? 어때? 둘을 묶을 수가 있어요. 자, 묶어보니까, 자, 2 곱하기 3 묶었을 때 이렇게 B승이 되겠고요. 이렇게 3이 일로 오시죠? 그러면 6의 B승 곱하기 3이 되는 거죠. 이때 이 값은 문제에서 5라고 했으니까 5 대입하면 되겠지. 그래서 5 곱하기 3 얼마? 15다. 이와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몇 번 답이죠?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다음 문제 17번 들어갈게요. 자, 이제 17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그래프 문제, 좌표 문제는 좌표화시키면 됩니다. 한마디로 이런 점들을 좌표화시키면 되는데요. 여기 x 이퀄 n 써있잖아요. x값을 준 거죠. 얘도 x값을 준 거기 때문에 대입을 해주면 y값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 이거야. 얘도 마찬가지 대입을 했더니 2n-1이다.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겠어요. 그지?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냐면 자, ON의 길이가 AN. 원점에서부터 얘까지 길이가 되는 거죠. 요 길이가 바로 A의 N이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OAN 선분의 길이 구하면 되겠어요. 자, 원점과 구하기 때문에 루트를 씌워서 제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N제곱 플러스 5n 더하기 4 이렇게 구하면 되겠고요. 또 두 번째 5에서부터 B까지 구하게 되면 얘 값이 바로 BN 되겠죠. 얘도 5BN 길입니다. 그러면 거리 구해볼게요. 자, 제곱하면 되겠죠. n제곱 플러스 2n-1 이렇게 되겠어. 이렇게 구한 값을 여기 대입해서 수열의 극한을 풀라 이 뜻이 되겠어요. 그러면 풀어볼게요. 자, 리미트 n이 이렇게 무한대 갔을 때 자, an 대신에 얘를 넣어주면 자, 루트 n제곱 플러스 얼마? 5n 더하기 4 대입하시고요. 그 다음에 n제곱 플러스 2n-1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분자값이 이렇게 12가 됩니다. 이제 뭐 할 차례야? 그제? 유리화. 그죠? 유리화. 자, n이 무한대 갔을 때 유리화 시키면 알겠지만 루트는 사라지죠? 네, 그래서 n제곱 플러스 5n 플러스 4 자, 빼기 n제곱 플러스 2n-1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12 곱하기 자, 이게 분자위로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는 부호를 바꿔서 올라가 줘야겠죠? 그래서 올려봅시다. 루트 자, n제곱 플러스 자, 5n 플러스 4 플러스 루트 n제곱 플러스 2n-1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이제 마무리할까요? n이 무한대 갔어요. n제곱 사라지고 5n 빼기 2n이면 3n 되겠지? 그래서 3n 플러스 5가 되겠고요. 자, 12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루트 n제곱 플러스 5n 더하기 4 플러스 루트 n제곱 플러스 2n-1 이렇게 됩니다. 또 아시겠지만 최고차항 개수만 쓰면 되겠죠? 여기 3이죠. 여기 1이 있죠. 여기도 1이 있어요. 요거 10이 보이시죠? 얘만 빼오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시면 3분의 그죠? 여기 12 그리고 1 플러스 1 이렇게 돼서 약분하면 4가 되겠고
4, 2, 8이다. 이와 같은 답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그냥 그래프 문제 떨지 마시고 좌표만 잘 시키면 푸시는 문제니까 가볍게 풀어주세요. 알겠습니까? 다음 문제 18번 들어갈게요. 자, 이제 18번 문제, 도형 문제, 뭐 아시겠지만 무한등비 도형 문제죠. 네, 이 문제는 첫째 항, 두 번째 항 이렇게 해서 항을 몇 개, 두 개만 구해도 충분하게 답을 구할 수 있는 문제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항 이 넓이죠. 자, 여기 빗금친 이 넓이가 첫째 항 넓이 되겠고, 자, 두 번째는 자, 그 넓이에다가 또 뭘 추가하냐면은 넓이가 점점 이렇게 더해지는 거죠. 더해지긴 더해지는데 점점 작아지면서 축소하면서 더해지기 때문에 등비 수열, 바로 공비가 있다는 건 아실 겁니다. 자, 근데 문제 주어진 값을 써보면 자, 요 길 얼마야? 이렇게 8, 그죠? 첫 번째 넓이가 S1 구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S1 넓이는 얼마가 됩니까? 자, 여기 120도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중심에서 이렇게 딱 반 잘라봐요. 그지? 항상 원은 접해 있을 때 이렇게 연결하는 거 아시죠? 이 어때? 수직이 되는 거죠? 반 잘랐으면 몇 도야 이게? 60도가 되겠네요. 그지? 또 몇 도 되겠어 여기는? 그러면 30도가 되겠네요. 그지? 여기도 30도가 되고요. 이런 것들 다 아셔야겠죠 우리가. 자, 그럼 절반을 딱 잘랐으니까 요 길이 이렇게 4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4일 때 요 길이 얼마 될까요? 아시죠? 요 길이는 자 4일 때 얼마 이거는? 몰라요?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써볼게. 자, 볼게요. 자, 이렇게 도형이 있으면은 자, 여기 몇 도? 30도, 60도일 때 60도랑 마주보는 변의 길이 루트 3이고요. 30도랑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1이고요. 90도에 마주보는 변의 길이 얼마? 2입니다. 그래서 비례식으로 구하시면 되겠어요. 자, 4일 때 루트 3이죠. 그죠? 4대 루트 3. 요 길이가 내가 L 그렇게, 자, 그러면은 L 대 1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내항 곱하기 외항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L 값은 루트 3분의 4. 이렇게 해서 요 값을 루트 3분의 4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고요. 또 마찬가지, 자, 요 길이도 할 수 있어, 우리가. 자, 요 길이 얼마일까요? 자, 이 길이에, 자, 여기 2대 1이죠? 절반 돼 있잖아요? 2배 하면 되겠어. 그제? 2배 하면은 루트 3분의 8이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잘 보시면 알겠지만 삼각형 넓이에서 만약에 내가 이쪽 반쪽만 구한다면 삼각형 넓이에서 뭘 빼면 되겠어요? 바로 4분의 1원 빼면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몇 배 하면 되겠습니까? 2배 하면 첫째 항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우리 그지? 네,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 첫째 항 넓이 얼마가 됩니까? 자, S1 첫 번째 넓이는 이렇게 2배. 자, 삼각형 넓이 얼마야? 2분의 곱하기 가로 세로 4 곱하기 루트 3분의 4가 되겠죠? 자, 거기에서 이렇게 4분의 1원을 빼면 되겠어. 선생님, 요 길이가 얼마인데요? 자, 알아볼까요? 요 길이 얼마예요? 4. 그죠? 30도고 절반 되겠죠? 요거 2입니다. 2. 그지? 그래서 반지름이 2짜리 원이기 때문에 요 길이 2가 되고 마찬가지 2.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은 얘는 반지름 2짜리 4분의 1 넓이기 때문에 파이 r 제곱 에다가 4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양쪽에 있으니까 2배 하면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첫째 항 넓이는 얼마가 되니 이게? 자, 약분하면은 루트 3분의 8 빼기 얼마죠? 파이.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항 값은 2배 해주면 루트 3분의 16 빼기 2파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이제 점점 어때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이 넓이랑 이 넓이 되는 거죠? 근데 공비가 얼마예요? 자, 요 길이가 8인데 자, 요 반지름이 4야, 4. 그지? 요거 4죠. 그러면 이 도형과 이 도형의 길이비가 얼마입니까? 바로 2대 1이죠. 그래서 얘는 길이비고요. 1대 2분의 1 한 다음에 이 길이비를 제곱을 하면 뭐가 되겠어? 바로 넓이비가 되겠지. 그래서 1대 4분의 1 돼서 이게 바로 공비가 되겠죠. 자, 그러면 공비 구했으니까 우리 이제 계속 갈 수 있는 무한등비급수 도형 문제는 어떻게 구한다? 1 마이너스 공비 얼마? 4분의 1. 그죠? 첫째 항 값이 얼마야? 얘가 되겠죠? 그래서 3분의 16 루트 3 빼기 2파이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얘를 풀어보시면 얘는 4분의 3이고 3분의 16 루트 3 빼기 2파이기 때문에 자, 값은 3분의 4 곱하기 역수를 취해서 3분의 16 루트 3
빼기 2파이 해서 좀 더 마무리해 볼까요? 자, 얼마야? 이게 복이 있을까요? 자, 몇 번? 답이 3번 있네요. 곱해 보겠습니다. 자, 9 얼마야? 64 루트 3 빼기 3분의 8파 이렇게 해서 몇 번 답이 있어요? 답이 이렇게 3번이 답이라는 사실이야. 이해할 수 있겠지? 자, 우린 그래서 이런 문제 늘 흔하게 풀던 문제인데 삼각비 알죠? 그거를 이용하는 문제예요.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생각 들고 접한다 할 때가 제일 핵심 포인트인데 바로 수직이죠. 그래서 삼각비를 통해서 이와 같은 길이, 요런 길이, 요런 길이 구해서 넓이 구하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겁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죠. 자, 이제 19번 풀어봐야죠. 자, 보기 문제 나왔고요. 유리함수랑 무리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야. 그치? 오래간만에 점의 개수 나왔습니다. 참 반가워요. 그죠? 안 반가워요? 반가운데. 자, 이건 유리함수고요. 얘는 무리함수인데 그림을 잘 그리면 되는 거고요. 같이 한번 잘 그려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억가 볼게요. 이 어떤 함수야? 유리함수 뭐가 있죠? 점근선. 그지? x점근선은 자, 마이너스 1이고요. y점근선은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그려서 같이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죠. 자, 마이너스 1 이렇게 표시해서 점선 나타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5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5 이렇게 해서 점선 이렇게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절편도 알 것 같아요. 절편. x형 대입해 볼까요? 마이너스 4를 지나죠? x형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4를 지나면서 이 그래프는 이렇게 쭉 내려가서 쭉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그지? 이 점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쭉 가는 이런 그래프 되겠습니다. 얘가 누구라고요? 이게 바로 fx죠. 그러면 fx는 마이너스하고는 절대로 안 만나죠. 점점 근접하는 선이기 때문에 절대 안 만납니다. 그죠? 그래서 기억은 정답이 되겠어요. 이해할 수 있겠죠? 만나지 않는다. 참이죠. 자, 두 번째는 0에서부터 8까지인데요. gx, 그죠? 이 범위에서 gx가 있는 점 중에서 y좌표가 정수인 점의 개수 몇 개다? 3개. 자, 선생님이 꼭 하나 기억해. 무리함수는요, x를 보는 게 아니에요. y를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y값을 이렇게 대응시키는 거예요. 알겠어요? x가 아닙니다. 보세요. y값이 0일 때 있겠죠? y값이 0일 때. 그제? 여기 gx이기 때문에 자, 루트 x 플러스 1인데요. y값이 제로가 되면 바로 x는 마이너스 1이죠? 여기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y값이 1일 때요. 그죠? y값이 얼마일 때? 1일 때입니다. 그때 x 알아볼게요. 자, 양변을 제곱하면 알겠지만 얼마입니까? 1 나오니까 x 0 되겠죠? 그 0,1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겠죠? 그래서 자, y값이 제로일 때 이게 y죠. y값이 1일 때 이렇게 x를 찾는 거야. 자, 두 번째는 자, 얼마? y값이 2일 때 찾는 거야. 양변을 제곱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4가 나오기 때문에 x 이렇게 3이 나오잖아요. 그지? 뭔 얘기야? y값이 2일 때는 x는 3이다. 이 얘기죠. 그래서 x가 3일 때 y값이 2다. 여기다 점을 나타내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y값을 기준해서 그때 거기에 맞는 x를 찾는 게 목적이에요. 마찬가지 한 번 더 해볼게요. x 플러스 1, y값이 얼마일 때? 3일 때라고 보자. 그러면 얘는 9가 되기 때문에 x 이렇게 8 나오잖아요. 오, y가 3일 때는 그죠? 쭉 가서 그때 x는 8이다. 그럼 중간에 4, 5, 6, 7, 8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어. 그지? 우린 그래서 이런 점을 대략 써보면 여기다 8 하면 되겠지? 자, y가 3일 때 x는 y가 3일 때 x는 8이에요. 근데 딱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죠. x 범위가 얼마야? 8까지란 말이야. 그래서 0부터 8까지 다 그렸네요. 이런 점을 지나게 선을 이렇게 그리시면 이게 바로 gx라는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어때요? 이해할 수 있겠죠? 다 하신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자, y가 정수인점 몇 개다? 3개다. 그죠? x가 0에서부터 8까지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y는 이거죠. 하나, 둘, 셋. 그래서 정수 몇 개? 이렇게 해서 3개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3. 그래서 정답 참이 되겠어요. 됐죠? 자, 문제는 이제 디귿인데요. 자, 디귿도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fx랑 gx랑 그 다음에 x는 0 여기죠? x는 0가 그 다음에 x는 8 거기랑 x는 8 이겁니다. 이 선 그죠? x는 8인 선 그 다음에 x는 0인 선 얘는 바로 y축이죠. 이 빗금친 영역 그지? 이 영역 안에 들어있는 뭘 구하자? 바로 y좌표, x좌표가 모두 정수가 되는 그 점의 개수를 물어봤어. 아우, 뭐 이렇게 어려울 것 같지만 그렇게 옛날처럼 나오진 않거든요. 잘 보시면 그렇게 또 어렵지 않아요. 자, 해볼게요, 선생님이. 자, 선을 이렇게 쭉 그어볼게요. 여기 점 포함되죠? 하나. 그 다음에 여기 1. 그죠? 이렇게 해서 이런 점들을 모눈종이식으로 격자점으로 이렇게 나타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됐죠? 얘도 마찬가지 여기 마이너스 3이 있겠죠? 자, 여기 다 정수가 되기 때문에 정수 그런 점들 이렇게 나타내 보겠습니다. 일일이 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표시해보자. 이 정도는 충분히 시간 돼요, 여러분들. 자, 마이너스 2 그죠?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여기 또 마이너스 1이 있겠죠? 자, 그림이 약간 좀 그렇지만, 자, 마이너스 여기, 그죠? 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 되겠지. 0이죠? 이제 여기도 이렇게. 자, 정수라 했기 때문에, 자, 0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 점들을 이렇게 나타내 보시고, 여기도,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점만 잘 찾아서 여러분들 샤프심으로 잘 나타내면 되는 거야. 여기는 2가 정수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얘밖에 정수가 없네요. 이렇게. 됐죠? 이게 몇 개이냐 이거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9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줄에 점 몇 개냐면 9개가 있죠. 됐죠?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있네요. 여섯 몇 개는 6개.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 몇 개가 되겠어요? 9, 6에 그쵸? 54. 얘는 몇 개? 54. 그 다음에 여기 6개 보이죠? 1개 보이죠? 6개 더하면 60 되겠고, 그래서 몇 개? 다 해서 61개가 됩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는 6개, 여기가 1개. 그래서 이렇게 더한 게 61개가 된다 이겁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할 것 같단 말이에요. 이 정도 할 줄 알아야 돼. 우리 수험생들 연습할 수 있어. 그지? 61개. 자, 디귿 정답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 할 수 있죠? 네, 그래요. 다음 문제 20번 들어갈게요. 자, 이제 20번 풀어볼까요? 자, 증명 문제인데 우리가 이거는 최대 공약수 언제 배우지? 중학교 때 배우나요? 그죠? 이제 선생님이 차근차근 이거부터 잘 따라오세요. 자, 40 이하의 서로 다른 두 자연수가 있습니다. A, B는 뭐죠? 둘 다 40 이하의 자연수예요. 그죠? 근데 최대 공약수가 3이래요. 이런 거 본 적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게, 선생님이. A, B가 있는데 바로 최대 공약수가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남는 거는 뭐라 불러? 얘를 서로 불러요. 그죠? 그래서 남는 공약수 3 제외하고 서로소가 되는 두 자연수 m과 n이 있는데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 아시죠? 기억날 거야. 우린 그래서 a 값을 곱하면 어떻게? a 값은 요 곱하면 3m이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요 b 값도 곱하면 얼마야? 3n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a 값은 40 이하이기 때문에 요 m 값이 얼마가 되겠어요? 그죠? 이게 40 이하니까 m은 적어도 얼마? 13 이하가 돼야 되겠죠? 13. 얘도 마찬가지 40 이하이기 때문에 이 n도 13 이하가 되는 자연수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린 그래서 자, m과 n은 13 이하의 자연수에서 골라온다. 이 소리예요. 자, 그러면은 1에서 얼마까지? 13 있겠죠? 여기에서 골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순서상 A, B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될까요? 자, A 값이, 자, 3m. 그죠? 콤마, B 값이 얼마야? 3n인데, 이렇게 딱 한다면, 여기 있는 m과 n 값은, 그죠? 얼마? 13 이하의 자연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 m과 n을 골라오는 거죠. 이해가 되겠죠? 우린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자연수, m과 n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 먼저 알아본다면, 여기 몇 개 올 수 있어요?
아무거나 오면 돼, 아무거나. 그지? 몇 개? 13개. 그죠? 13개 올 수 있고요. 이 몇 개 올 수 있어요? 하나 제외하면 몇 개 남았어요? 12개 남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m과 n이 바로 선택되는 경우 수는 몇 가지 나온다? 얘를 곱하면 바로 이렇게 해서 156개가 있더라 이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그 경우에서 뭘 빼냐면 이 m과 n은 뭐다? 바로 서로소란 말이야. 막 뽑다 보면 알겠지만 서로소가 아닌 것도 있겠죠. 뭐 6이라든가 4를 뽑아봐요.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야. 공약수 2 또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야. 여기 오는 수는 뭐가 돼야 돼? 서로소가 돼야 돼. 소수가 아니라 서로소. 자, 4랑 내가 7 쓸게요. 요 4는 소수가 아니죠? 하지만 공약수 어때? 1밖에 없잖아요. 그런 걸 뭐라 불러? 서로소라 불러요. 그죠? 서로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둘은 이렇게 연관성이 없어야 된다.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 m과 n은 바로 뭐가 돼야 돼? 서로소가 돼야 돼. 서로 연관되면 안 돼요. 자, 하여튼 간에 전체 경우는 m과 n을 결정하는 수는 얘는 13개 올 수 있고 남은 1개 빼고 12개 올 수 있어. 그런 개수 몇 개 있다? 얘를 결정하는 숫자가 156개 나올 수 있어요. 한마디로 m, n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 몇 개가 있다? 156개 있다는 뜻이야. 자, 그런데 거기서 뭘 빼야 되냐면 서로소가 아닌 게 있다는 거죠. 뺄게요. 서로 같은 배수가 된 걸 빼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걸 빼는 걸 배워볼게. 그 13개의 자연수에서 서로 다른 두 자연수 m과 n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볼게요. 일단 가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156개. 그죠? 156개. 방금 배웠죠? m과 n을 결정하는 수 13개 올 수 있고 12개 올 수 있으니까 156개인데 같은 말로 13개에서 2개 뽑아다가 배열하면 되겠죠? 같은 거야. 그지? 이게 바로 13 곱하기 10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다. 자, 넘어가겠고요. 자, 근데 이제 서로소가 아닌 경우죠. 그래서 m과 n이 바로 서로소가 아닌 경우를 빼란 얘기야. 아닌 경우. 그 어떤 게 있을까요? m과 n이 둘 다 똑같이 2의 배수인 경우. 그러면 얘도 2의 배수야. 얘도 2의 배수야. 서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 걸 빼자는 얘기죠. 그러면 2의 배수 몇 개 있어요? 자, 1부터 13에서 2의 배수 몇 개 있습니까? 2, 4, 6, 8, 10, 12개 있잖아. 그치? 6개 있단 말이야. 6개에서 6개 올 수 있고 5개 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게 몇 개야? 바로 6p개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몇 개? 6 곱하기 5개 되겠죠? 이런 식으로 30개. 그치? 이런 식으로. 또 마찬가지야. m과 n 둘 다 3의 배수, 3의 배수. 그죠? 이런 건 서로소 아니잖아요. 그거 빼란 얘기인데 3배수가 되는 경우 몇 가지? 3배수 뭐 있어요? 3배수가 3, 그 다음에 6, 9, 10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 4개 중에서 하나 오고요. 4개. 또 하나 오면 3개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4개에서 2개 골라서 배열하면 되겠지? 4개 올 수 있고요. 하나 빼고 3개 올 수 있겠죠? 12개. 이렇게 되는 거야. 또 마찬가지 m과 둘 다 5의 배수, 얘도 5의 배수, 얘도 5의 배수 이런 거. 자,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5의 배수는. 그죠? 5의 배수는 뭐밖에 없어요? 5의 배수는 5랑 10밖에 없으니까, 그죠? 2개, 1개가 되겠죠? 그래서 2p가 되겠지? 자, 2개, 1개, 몇 개? 2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m과 n이 말이죠? 잘 보면 알겠지만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2의 배수, 3의 배수. 그죠? 2의 배수에 뭐 들어있어요? 6이 들어있죠? 10이 들어있죠? 맞짱 3배수 마찬가지, 3배수 마찬가지, 6과 10이 겹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6의 배수가 여기도 포함되어 있고 얘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한 번은 빼줘야 돼. 그래서 m과 n이 어떤 배수? 그렇죠? 6의 배수인 경우가 중복되기 때문에 자, 서로 다른 두 자연수 m과 n이 서로소 아닌 경우의 수는 자, 이제 하란 얘기야. 바로 뭐냐면 여기 30개 보이시죠? 30개, 12개, 그죠? 또 몇 개? 2개. 이렇게 구한 거에서 요거 겹치는 게 몇 개냐면 6의 배수 알아볼게. 자, 6의 배수라는 거 뭐야? m, 얘라 쓸게 선생님이. 자, 얘가 이제 6일 때 얘가 12 아니면 얘가 12일 때 6일 때 이게 겹친단 말이죠. 자, 이 경우는 여기도 포함되고 여기도 포함이 돼요. 알겠습니까? 경우 구할 때 배열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다 배열하고 있단 말이야. 배열시켜서 2개가 겹친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빼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구한 값이 바로 다에 들어갈 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2개가 바로 6의 배수 몇 개 있다? 이렇게 2개 나오니까 2개 이렇게 뺀 거예요. 요거 알겠습니까? 그걸 뺀 값을 다에다가 쓰란 얘기야. 자, 그렇다면 다에 쓸 답이 얼마가 될까요?
자, 쓸 답은 이게 얼마니? 자, 사라지면은 42개 되겠죠? 이렇게 42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가에 들어갈 답이 아까 얼마였어요? 156개. 요거는 156개. 알겠지? 얘는 156개가 되겠고, 다에 들어갈 답은 42개. 요거는 42개. 그래서 요거 둘을 빼면 우리가 찾는 답은 얼마? 114지만 얘를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죠? 얘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바로 PQR에 들어갈 답을 찾고 있어. 이해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정리해 줄게요. 지울게. 자, P에 들어갈 답이 얼마입니까? 바로 가였죠. 156개. 그 다음에 Q에 들어갈 답은 나에 들어갈 답이죠. 자, 6이 되겠고요. 자, R은 다에 들어갈 답이죠. 여기 다였어, 아까. 이게 바로 42개. 요거를 더하는 게 이 문제의 답이죠. 자, 이거 얼마가 되겠어? 48. 자, 156 더하기 48을 더하면 4가 되고, 그래서 204가 되겠니? 204가 들어있는 답이 정답이 되겠어요. 몇 번 답인가요? 자, 문제 보니까, 그렇죠?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냥 단순한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은 참 좋은 문제 같아요. 이 문제 너무 좋은 문제 같아. 자, 아까 다시 한번 해본다면 최대 공약수 구하는 과정. 이거 모르면 안 되지 우리가. 다 배웠어 옛날에. 이렇게 A, B가 있는데, 그죠? 최대 공약수 3이라 한다면 남는 수는 뭐다? 이렇게 얘네들은 서로소가 돼야 돼. 자, 선생님 서로소가 뭡니까? 이거 모르면 안 돼. 서로소가 뭐였다고? 다시 말해볼게. 서로소라는 거는 바로 공약수가, 그죠? 공약수가 1밖에 없는 여러 수란 말이야. 뭐 2개밖에 없는 더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수다 이거야. 응? 예를 들어서 4랑 7 이게 서로소예요. 왜? 공약수 1밖에 없으니까. 여기에서는 소수란 개념이 아니란 말이야. 알습니까? 물론 얘도 포함이 되지만 그게 아니라 관계야, 관계. 이런 두 수 관계에서 공약수 1밖에 없는 이런 두 수를 뭐라 불러? 서로 수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꼭 기억하시고요. 이게 만약에 뭐 4구 요 값이 얼마야? 9라 하더라도 이것도 소수 아니고 소수 아니란 말이야. 하지만 공약수 1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뭐라 불러요? 서로 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런 관계를 이해하시면서 이 문제 물어봤기 때문에 요거 이렇게 또 조심해야 돼. 선택한다 해서 조합이 아니에요. 자, 뽑아오는 겁니다. 자, M에 뽑아오는 게 몇 개? 13개. 얘는 몇 개? 12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게 뭐가 같냐면 바로 13개에서 2개를 배열한 것 같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렇게 나온 문제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영상을 또 한번 돌려보시면서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문제 킬러 문제 21번 들어갈게요. 자, 이제 21번 풀어보자. 자, 21번. 이게 뭐야? 아, 그죠? 무한등비 수열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이제 아래 2n승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지? 그러니까 리미트에 관한 문제에서 아래 2n승 이렇게 나올 때는 공비에 대해서 어떻게 범위를 나눠주냐면, R제곱 값을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1일 때, 그 다음에 1보다 클 때, 이렇게 구분해서 풀어준다 이거예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R 범위가 이렇게 되고요. 이 값은 1과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얘는 1보다 크다 하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눠주거든요. 현재 이 값이 누구야? 바로 R값, C값입니다. 그치? 자,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K분의 X-1이 바로 R값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R값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씩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들어갑니다. 이 R값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갑시다. K분의 X-1 이렇게 1 되는데요. K값이 양수죠. 그러니까 곱해도 부등호표는 없겠지. 곱했더니 마이너스 K, X-1 이렇게 K 나와줄 수 있고요. 1 더했을 때 1 마이너스 K, X 1 플러스 K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범위일 때는 얘 어디로 갈까요? 자, 이 값은 제로가 되죠. 그죠? 요 값일 때는 1이고요. 얘는 어디로 가? 이렇게 무한대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이 범위였을 때는 이 값이 0 되기 때문에 fx는 뭐가 될까요? 그렇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이해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가볼게. 자, 1일 때 알아보자. 그래서 이 R값을 넣어서 써볼게요. 자, K분의 X-1이 1일 때 하고 마이너스 1일 때 물론 얘랑 똑같이 나오겠죠. R값이, X값이. 그래서 얼마? 1 마이너스 K하고 1 플러스 K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그때 이 값이 얼마야? 바로 대입을 하면 알겠지만 얘가 1 되기 때문에 어때? 1 빼기 1은 0 되죠. 그래서 0 되기 때문에 fx는 제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자, 이 범위 대입하면 이 값을 대입했을 때 얘는 뭐가 될까? 자, 이 값이 1보다 크고 그 다음에 이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인데요. 자, 이제 곱해서 정리를 해보시면 이렇게 되고요. 얘는 1-k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1보다 클 때랑 마이너스 작을 때는 바로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1분의 1 해서 최고차항계수만 쓴다면 답이 1 나오겠지. 그래서 이때 fx는 이와 같이 1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걸 다 지워버리고 선생님이 간단하게 fx를 정리해 볼게요. fx는 뭐야? 여기에 쓴다면 바로 뭐가 될까? 자, 첫 번째로 쓰고 할게. fx는 말이야, x의 범위 따라 써보자. 바로 이 범위일 때는, 그죠? 이 범위일 때는 fx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 다음에 x가 1-k, 1+k 이럴 때는 얼마예요? 0이죠? 네, 이렇게 0이 됐어요. 됐지? 그 다음에 x가 1+k보다 크고 1-k보다 이렇게 작을 때는, 그죠? 그때 fx가 1입니다. 이거야. 그럼 이제 fx를 한번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이 범위에 맞춰서 한번 그려보라는 얘기야. 그래서 얘를 그려본다면 어떤 모습이 나올까요? 자, k 값이 양수이기 때문에, 그죠? 대략 알겠죠? 양수고요. 그래서 얘는 이 정도에 한번 표시 한번 해보고, 이 값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략 표시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1+k 이렇게 해서 약간 이쪽으로 옮겨서 써봐야죠. 그래서 이 값일 때는, 이 범위일 때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1 대략 표시해놓고 이렇게 그래프가 만들어져요. 됐죠? 이 두 값일 때는 제로가 되니까 y 값이 제로다. 여기다 표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1보 이거 크고 1이죠. 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해할 수 있겠니?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지? 이 정도를 할 수 있잖아, 우리가. 그죠? 이게 뭐야? fx예요. 자, 이제 문제는, 자, 실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래요. 누가? 바로 gx가요. 그러면은 k값에 대해서 어때요? 얘는 식이 다르잖아요. 그거를 연속하게 만들어 봅시다. 연속의 정의가 뭐죠? 자, 리미트 어디로 갔을 때, 그치? x가 k로 갔을 때 바로 gx의 극한값하고 k 넣었을 때 함수값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x 이퀄 k에서 연속입니다. 자, 이제 식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자, 리미트 x가 k로 갔을 때 이게 바로 gx잖아요. 그래서 gx 얼굴 대입해 x-k의 제곱을 대입하시고요. 이꼴 또 어떻게? g에다가 k, 그죠? k 값을 넣어야 되겠죠. 여기다가 넣었을 때 대입한다면 얘는 뭐가 되죠? 대입하시면 f에다가 fk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근데 얘는 알겠지만 2차 함수잖아요. 그지? 요렇게 있을 때 k, 그죠? 그럼 k로 갈 때 어디로 갑니까? y 값이 제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좌변값은 극한값이 제로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같아야 연속이라서 한마디로 요 식이 성립하라 이거야.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이 그림을 보면서 하시는 거예요. 자, 이 그림 보세요. 자, fx가 언제 0 나오죠? 자, 0 되는 거 뭐야 있겠죠? 언제 0 나옵니까? 바로 근이 요 두 값에서 0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0 되는 x 값은 누구냐면 1-k하고, 그죠? 1+k란 말이지. 이렇게. 자, 근데 우리는 지금 뭘 찾고 있는 거냐면 f의 fk가 0 되는 값을 찾고 있단 말이야. 어호, 이게 바로 x란 말이야,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게 x가 되겠죠? 한마디로, 자, 결국 뭐야? fk가 1-k던가 1+k 되란 얘기죠. 얘가 되는 게 0 되잖아요. 얘가 x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얘 대입하면 얘가 이거일 때 값이 0 나온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결국 얘가 되란 얘기인데 이 값은 바로 함수값이죠. 바로 치역이 있단 말이야. 우리 치역은 fx 그림 보세요. 자, 치역은 얼마입니까? fx 그림 보세요. 치역은 마이너스 1 또는 0 또는 1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안에 이 값이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야. 그지? 근데 k 값이 양수기 때문에, 그죠? k가 양수기 때문에 얘는 1 넘어가니까, 그죠? 절대로 이 값이 될 수가 없어요. 얘는 없애버리고요. 그지? 뭐 남았어? 결국 이 문제는 연속이 되려면 1-k가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되란 얘기야. 그러면 세 번 따져서 풀어봐야 돼. 자, 풀어볼게요. 세 번째 가야겠지, 이제.
자, 따져봅시다. 1-k가 1부터 먼저 할까요? 1일 때부터 해보자. 이때 k값이 얼마 나와? 0. 어이, 안 돼. 그죠? 양수라서 0은 해당되지 않죠? 예, 버려.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1-k가 0일 때 알아볼게요. 이때 k값이 얼마 나오니? 1 나온단 말이야. 자, 그러면 1인 게 뭘 만족해야 되냐면 얘를 만족해야 되는 거야. 자, 만족하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0이 되는데 f1이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아시겠지만 f의 값이 그래프를 봐야 되겠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맞는 이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 근데 그려볼게. k값이 1일 때 그림 먼저 그려볼게요. 자, 여기다 k값이 1 넣어봤어요. 얼마가 돼? 0 되겠지? 그래서 0 표시해놓고 그 다음에 k값이 1 넣어보자. 2가 되겠니? 이렇게 2다 이 소리야. 자, 근데 그래프 어떻게 가니? 그 다음에는 여기 1 되고요. 그치? 이렇게 되겠죠? 여기 마찬가지 이렇게 됩니다. 얘는 마이너스 1이죠. 자, 이 그래프가 바로 fx라는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근데 뭘 만족해야 되냐면 k값이 1일 때 얘를 만족해줘야 돼. 그래 성립을 하겠죠. 그래서 1 넣어볼게. 자, f1 넣어보자. f1 이렇게. 그 f1 값이 이 그림 보세요. 1 여기 있죠. 얼마인데?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이죠. 근데 마이너스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단 말이야. 그지? f-1 얼마냐면은 f- 값이 1이기 때문에, 그죠? 이 값이 1이잖아 지금. 그럼 어때요? 0 될 수가 없단 얘기지. 그러니까 k값이 1도 성립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k값 1도 안 되고 0도 안 되는 거야. 이제 k값이 뭐야? 이제 얘만 남았네. 해볼게요. 자, 문제는 이제 지워야 되겠지? 필요 없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정답을 찾는 게 우리 목적인데, 자, 볼게요. 세 번째입니다. 바로 누가 1-k라는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그죠? 이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알아볼게요. 이때 k값이 바로 2란 얘기야. 이해가 되겠죠? 오, k값이 2가 나왔는데 확인해봐야 됩니다. 뭘? 그래프 통해서 확인해보셔야 돼요. 자, k값 2 나온 거를 대입해보세요. 얼마지? 빼기 1 나오지? 그래서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 넣어볼게. 그럼 3이 나오겠니? 네, 3. 그래요. 여기 3이죠? 그래서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점을 딱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1이 있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이렇게 와야 되겠죠. 자, 이 그림이 바로 fx 그래프인데 얘를 가지고 뭘 확인하냐면 연속되려면 얘가 얼마가 돼야 돼? 0 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 확인해 보자. 우린 그래서 f2 이렇게 넣어보란 얘기야. 알겠지만 f 얼마예요? 여기 있죠?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 근데 마이너스 값이 얼마입니까? 맞네요. 그래서 이 값이 결국은 0이 나왔다 이거야. 그래서 0 나오게 할 수 있는 k값이 얼마냐면 바로 k값이 2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지? 근데 확인했으면 gx라는 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얼마 대입해? gx 아까 어떤 식이었죠? 이 식이었지. 자, ffx. 이때는 x가 바로 k일 때, 그죠? k가 바로 2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2의 완전 제곱식이죠? 이때는 k값이 2가 아닐 때 되겠죠. 이렇게 해서 k값에다가 2를 넣어보란 얘기야. 왜? 옳은 답을 찾았으니까 다 대입해야겠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얘를 구하면 끝나는 거죠. 됐지? 그럼 대입해볼게요, 선생님이. 자, 대입할게요, 여기다가 이제. 자, 문제는 뭐예요? 바로 G의 F2 결국 K값이 2가 나왔기 때문에 2를 넣어서 이렇게 구해보란 얘기야. 그러면은 F의 값이 이 그래프에서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G의 마이너스 1 되겠고요. 마이너스 1은 여기에 해당되겠지. 그래서 대입해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빼기 2에 제곱하게 되면 답이 이렇게 9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20분 풀어봤는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요. 늘 보던 문제긴 하지만 연습을 해야 맞출 수 있는 거죠. 시험에 대한 중압감 때문에 그 중압감이 엄청나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는 자꾸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 볼 때도 잘 풀 수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럼 다음 문제 단답형 들어갈게요. 자, 이제 단답형 2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공비가 5인 등비수열. 그렇죠. 이게 뭔가요? 자, 아시죠? 자, A의 5는 AR의 4승이라고 표현하고요. A의 3은 AR의 2승. 그러니까 약분을 하게 되면 R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공비 R 값이 이렇게 5라고 했으니까 대입을 하면 25가 되고요.
혹시나 해서 등비수열 쓴다면 AR의 몇 승? N-1승. 얘보다 어때요? 얘가 한 개 더 적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타낼 줄 알아야 됩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네, 넘어가고요. 자, 23번인데 P가 Q 이게 무슨 조건? 충분 조건부터 먼저 배워봅시다. 자, P가 Q로 이렇게 가는 걸 우리가 충분 조건 그러고요. 아시죠? 그 다음에 P가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를 우리가 필요 조건이라고 표현하고요. P가 양쪽으로 가는 것이 모두 성립할 때를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근데 이건 명제고요. 이걸 집합으로 나타내주면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얘는 대문자 P고요. 이렇게 포함되고요. Q 이렇게 되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P집합이 Q 안에 포함되는 거죠. 네. 얘도 마찬가지 P 안에 Q가 포함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얘는 P랑 Q랑 어때요? 똑같다는 얘기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떤 조건이죠? 그렇지. 충분 조건이야. 바로 이게 P죠. 이게 Q예요. 이렇게 포함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림을 그려볼까요? 자, P 먼저 표시해볼게. 자, 마이너스 5부터 얼마까지? 이렇게 10까지죠. 그것이 Q 안에 포함되는 거죠. 자, Q는 뭐예요? 자, 마이너스 6부터 얼마까지? 이렇게 A까지죠. 자, 포함이 되는 건데 당연히 이렇게 포함되고 있어. 그죠? 그러니까 포함되기 위해서는 A가 어때? 10보다 커야 돼. 근데 같아도 되는 거죠. 그죠? A 값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자리에 와도 10도 포함되겠죠? 그래서 A가 10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A는 10 이상 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러다 보니까 A가 최소값이 얼마가 된다? 10이라는 걸 알 수 있죠. A의 최소값 얼마? 10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네,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24번 가보죠. 이항정리죠? 자, 이항정리는 우리가 공식을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공식을 외우지 않으면 이 문제 풀 수가 없습니다. 아예. 선생님이 그래서 공식부터 알고 들어갈게. 자, 공식부터 써보고요. 아시는 분은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세요. 자, 공식 뭐야? A 플러스 B의 N승이죠. 이거 항이 몇 개?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이항 정리라고 불러요. 자, 공식이 뭐냐면 시그마 R이 0에서부터 N까지 NCR, AM 빼기 R승, B의 R승인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개수만 물어볼 때는 이것만 있으면 충분하죠? 얘를 부르는 명칭은 일반 항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얘만 빼와서 보겠습니다. 자, NCR, A의 N-R승, BR승인데 그 중에 얘를 부르는 명칭이 있어요. 얘를 뭐라 불러요? 이항 개수라 불러요. 알겠죠? 그러니까 자기 맞는 자리만 들어가면 돼. A는 일로 들어가고요. B가 일로 오면 되고 N승은 여기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R만 하면 되고요. 여기서는 바로 R이 변수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R을 구하는 거죠. 얘를 구한다. 이게 목적이죠. 자, 우리 그래서 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AX 플러스 1인데 뭐가 더 쉽냐면요. 상수가 앞으로 오는 게 더 쉬워요. 그죠? 어차피 이 식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푸는 게 더 유리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 1값이 바로 A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AX 값이 바로 B가 되겠고 여기 있는 6, 요 값이 바로 N 값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 공식 대입하는 거야. 이건 공식이죠? 그래서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6, 그죠? 6CR. 이렇게. 그 다음에 A 얼마 대입하니? A에다가 1 넣어줘야죠. 그죠? 그 다음에 M 빼기 R승. 그러면 6 빼기 R승. 이렇게요. 됐죠? 그 다음에 요게 AX니까 이렇게 R승이 되는 거죠. 다 끝났어요. 여기 1은 뭐 몇 승 소용없잖아. 그지? 없애버리고요.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돼? 정리해봤더니 6CR, A의 R승, 그 다음에 X의 R승, 요게 바로 이항계수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있죠. 자, X의 1승계수하고 그 다음에 X의 여기 보면 알겠지만 3승계수. 그래서 요건 R값을, 그죠? R값이 1일 때하고 R값이 3일 때 넣어서 구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넣어볼게.
자, R값에다가 1 넣어보자. 1승이니까. 1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뭐야? 6시 1. A의 1승. 그 다음에 X의 1승. 그죠? 그래서 X의 1승. 이렇게 된 거죠. 또 R값에다가 얼마 대입하냐면 3을 대입할게요. 3. 1 물어봤으니까 3, 3. 그러면 얼마 되겠어? 6시 3. A의 3승, X 3승. 그랬을 때, 자, 뭐가 같다 그랬어요? 개수가 같대, 개수가. 그죠? 개수. 요게 바로 개수예요. 요게 바로 개수입니다. 이 둘이 서로 같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러면 써볼게. 6시 1, A의 1승, 6시 3, A의 3승. 이렇게 되는 거죠. 얘를 풀면 끝나는 거야. 자, 6 곱하기 얘는 A가 되겠고요. 얘를 풀어주면, 자, 3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6 곱하기 5 곱하기 4 A의 3승이 되는 거죠. 자, 문제 보시면 뭐라고 써있어요? 양수 A, 그죠? A는 0보다 큽니다. 약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얘 6이죠? 없애버리면, A 한 개 없애버리면 여기 2승 남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정리를 해봤더니 어떻게 되죠? 자, 6은, 그죠? 6은 얼마야? 20A의 제곱이다. 이렇게 돼요. 자,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물어본 값이 바로 20A 제곱이라서 1 물어봤죠? 이렇게 해서 답이 얼마다? 6이다. 구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2항계수 문제는 2항 정리 공식을 반드시 외워서 푸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네, 다음 문제 25번 들어갈게요. 자, 이제 25번 문제 같이 가볼게. 자, 이건 수열 문제고요. 어때? 수열 문제 이렇게 분배할 수 있는 거 아시죠? 네, 분배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근데 요 두 개만큼은 외우고 들어갑시다. 뭐냐면 시그마 K가 1에서 n까지 K 공식 알고 있죠? 자, 2분의 n에 n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K제곱은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인데요. 이 두 개 공식은 시험 잘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특히 요거 두 개도 암기하자. 10까지는요, 시험 잘 나와요. 그래서 10까지, 1부터 10까지 합이 얼마야? 55죠? 네, 55 반드시 외워두시고요. 또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K제곱이 얼마입니까? 얘는 385죠? 요 두 개는 시험 잘 나오니까 외워두는 게 좋아요. 뭐라고요? 385. 그죠? 55. 아니, 못 구해서가 아니라 빨리 풀고 싶어서 그런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야 30분도 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외워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보세요, 이제. 얘를 분배했다고 치고요. 자, 1부터 10까지 K 플러스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AK. 그렇지. 여기에서 이게 얼마야? 얘는 써있네. 55라고요? 됐죠? 얘 얼마입니까? 30 나와있죠? 네, 그래서 답이 85다. 이렇게 구하시면 간단하게 문제 해결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얘를 풀어볼게. 이게 뭡니까? 얘는 무한대번대꼴이야. 그죠? 무한대분의 번대꼴은 최고차항 개수가 답인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얘를 풀어오시면 1분의 A이기 때문에 그 값이 2가 되니까 바로 A 값은 2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2를 여기다 대입하라 이거지. 자, 그래서 두 번째 갑니다. 자,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그죠? 자,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2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 b인데요. 여러분들 무턱대고 인수분해하는 게 아니에요. 확인하고 합니다. 항상. 자, 1 넣었을 때 무슨 꼴? 0분의 0꼴인 걸 확인을 하고 인수분해하세요. 알겠습니까? 아니면은 대입하면 되거든요. 0분의 0꼴 아니면은 그냥 1을 대입한 게 답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극한 배울 때 배우실 거예요. 분명히 0분의 0꼴인 걸 확인하고 푸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풀게요. 이제 자, 리미트 확인했죠? 이제 뭐 하면 되겠어요? 인수분해한 다음에 약분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둘은 이제 약분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1 대입하면 되겠죠? 그랬을 때 답을 구해보면 1 넣지 2분의 2가 되니까 B. 그래서 B 값이 1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A 더하기 B를 물어봤으니까 얘랑 2를 더하면 정답은 3이 된다 이 소리죠. 이해할 수 있겠죠? 간단하죠? 어렵지 않아요. 다음 문제 27번 들어갈게요. 자, 이제 27번 풀어볼게요. 자, 세실수 3AB가 어떤 수열? 그렇지, 등비수열. 그럼 뭐가 또 오를까요? 그렇지, 등비중앙. 좋았어. 공부 열심히 했는데. 자, A제곱은 3B 이렇게 성립을 하겠죠.
자, 이제 여기 대입하면 되는데, 자, 3b가 딱 보이네요. 거기다가 바로 a제곱을 이렇게 넣어주란 얘기예요. 이해할 수 있겠지? 자, 그럼 넣어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로그 a가 있고요. 자, 3b에다가 a제곱을 이렇게 대입해 보세요. 자, 로그 3의 b는 이렇게 5가 되겠죠? 자, 이 값이 얼마입니까? 그렇지. 2 플러스 로그 3의 b는 이렇게 5다 이 얘기야. 그러면은 로그 3의 b 값이 2 넘어갔을 때 3이 되고요. b는 바로 얼마니? 3의 3승. 그렇지. 얼마? 27.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자, 그 b 값을 이제 여기 대입하면 a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a 값도 구해보겠습니다. 자, a제곱은 27 곱하면 81, 그죠? 그럼 바로 9의 제곱이죠. a가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그죠? 여기 보면 a 보이나요? a가 뭐야? 미치죠? 네, 양수입니다. 그래서 a는 플러스 9가 돼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뭘 찾고 있어요? a 플러스 b를 구하는 거니까 9 플러스 27을 딱 더해보니까 정답이 36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28번 가볼게요. 자, 이제 28번 풀어볼게요. 참 어때요? 재밌는 문제였죠? 풀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건 무슨 뭐 IQ 문제 같기도 하고요. 그지? 하지만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면 또 문제가 보일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볼게. 자, 이 문제 풀이는 뭐에 따라 달라지냐면 A로부터 어디로 가죠? 이렇게 돌아가서 B로 가는 거죠. 네, 그런데 자, 가로 방향 모든 변의 길이 1이기 때문에 자, 모든 그 길이 합은 얼마가 되냐면 12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가로 방향 길이 합이 4가 돼야 돼요. 결국 이 세로 방향 길이 합이 얼마가 돼야 되겠어? 2 해서 8개, 그지? 4 합쳐서 12 되라는 뜻입니다. 결국 가로 방향 4개 하고 세로 방향 2개짜리에서 총 몇 개? 이거는 8 되겠죠? 4. 이렇게 이걸 합쳐서 연결을 해갖고 A로부터 B까지 가는 방법의 수를 찾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 생각해보자. 첫 번째 방식은요, 이 세로선을 이 5개 줄에서 4개만 이렇게 그어주면 될 것 같아요. 네,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점선 이렇게 없는 거죠. 자, 그럼 알겠지만 이렇게 결정한다면 그 다음에 가로선을 어떻게 A부터 이렇게 출발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럼 이렇게 B가 온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 세로 빨간 선은 얘밖에 없어요. 그 노란 선만 결정되면 되는 거죠. 노란 선만 5개 줄에서 4자리만 결정이 되면 무조건 A부터 B까지 갑니다. 이렇게 이 가는 방법은 빨간 선은 경우에서 한 개밖에 없단 말이야. 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선생님이. 나 지금 흥분했나 봐. 자, 이렇게 있는 거 보이시죠? 자, 보세요. 얘가 A고요. 얘 B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A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5개 줄의 세로선을 4개만 그 자리에 결정을 하면 빨간 선이 가는 방법은 무조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치? 얘는 결정돼 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은 결국 무슨 얘기냐? 5개 줄의, 그죠? 세로선 자리를 4개만 결정을 해주면 이 빨간 선의 경우의 수는 무조건 한 가지죠. 그래서 이 방법에서 몇 가지? 5가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A부터 B까지 가는 방법이 5개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방법인데 이거 말고도 또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럼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볼게. 자, 봅시다. 두 번째 방법이죠. 자, 이렇게 세로선을 그어서 볼게요. 자, 선생님이 노란 선을 그어볼게요. 이렇게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 A로부터 이렇게 B로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얘도 가능하거든요. 이런 방법도. 잘 보니까 이런 니은자 모습 보이시죠? 의자 모습. 이런 게 있으면 되는 거야. 근데 그런 게 몇 번 나오냐면요. 가만 보니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있으면 그죠? 이거 하나. 마찬가지. 요렇게 있으면 2개, 요렇게 3개, 4개가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다 이거야. 저 무슨 소리냐? 보여드릴게요, 선생님이. 자, 요번에는 요렇게 하고요. 그제? 자, B 자리에 결정을 해버리고 여기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얘가 A고요. 여기 B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가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결정해버리면 또 마찬가지. 자, 아시겠죠? A부터 B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야. 아, 가만 보니까 이런 모양이 위치만 정해지면 무조건 A부터 B로 가는 방법이 딱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딱 보니까 여기 A가 처음에 이런 모습이 있으면은 이렇게 이런 거 하나 딱 기는 거야. 그치? 두 번째 끝에는 또 이렇게 돼 있어. 그지? 그러면 중간도 있을 것 같아요. 해볼게요, 선생님이. 자, 내가 다 한번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자, 이렇게 해서 일부러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A로부터 이렇게 B로 가는데요.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지? 이런 게 또 가운 두 번째 와 있으면은, 여기 와 있으면 또 마찬가지.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야.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또 어떻게 이렇게 있다가, 그지? 이렇게 내려갈 거니까 반대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그죠? 이런 식으로. 자,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또 여기 이렇게 와 있으면은 A부터 B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야. 자, 가만 보니까 여기 있는 거 이거. 그죠?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그지? 이렇게. 또 마찬가지 얘 있는 거 마찬가지 보이시죠? 여기 있는 거. 또 마찬가지 얘가 여기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그래서 이렇게 요게 위치가 총 4군데예요. 이렇게 4군데가 있죠? 거기만 결정이 돼버리면 무조건 A부터 B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갈 수 있습니다. 이 빨간 선은 경우의 수가 얘만 정해지면 한 가지밖에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 노란 선만 결정되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갈 곳이 몇 군데에서 이렇게 여기에서 총 4군데가 있죠. 그때마다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딱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지? 이 몇 가지, 이렇게 4가지 그림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했던 첫 번째 5가지하고 4가지를 더해서 이렇게 답이 9가지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참 재밌는 문제였고요. IQ 테스트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 다음 문제 29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29번 가볼까요?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ABC의 모든 순서상 ABC 개수고 하라. 근데 ABC는 모두 어때요? 모두 짝수다. 반드시 2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곱한 값 15승이다. 이거 많이 보던 문제예요. 그죠? 자, 10은 뭐야? 소인수분해 해야 되겠지. 2의 5승, 5의 5승이다. 이런 표현 되겠어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A란 값은 2의, 그죠? 어떤 모습이 될 때 이렇게 나올까 생각해 보세요. A라든가 B라든가 C란 값이 어떤 형태의 모습이냐면 X의 1승, 그 다음에 5의, 그죠? Y의 1승 이런 모습 돼야 되는 거야. 그래야 대입할 때 이렇게 모양 나오겠죠? 마찬가지야. 자, B도 마찬가지 이와 같은 형태의 모습이 나와줘야겠지? C도 마찬가지 2의 X의 3, 그 다음에 5의 Y의 3 이렇게 되는 얘기죠. 근데 A, B, C는 모두 어때요? 짝수라 했으니까 짝수 무슨 얘기야? 이 값은 반드시 적어도 1 이상 있어야 짝수이겠죠? 네, 이렇게 1 이상 얘도 마찬가지 1 이상 얘도 얼마야? 1 이상 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물론 Y는 관계없어요. 그죠? Y는 있든 말든, 그죠? 얘들은 모두 자연수이기 때문에 0 이상만 되면 되는 거죠? 얘들은 모두 이렇게 0 이상이 된다 이 뜻이야. 자,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곱해보니까 뭐가 만들어지겠어? A 곱하기 B 곱하기 C를 해보면 X의 1, 자, X의 2, X의 3 곱하기 5에 마찬가지 Y1 플러스 Y 플러스 Y3이다 이거야. 됐지? 이 값이 얼마가 되라 했냐면은 바로 5가 되라 했어. 그죠? 얘가 얼마다? 5. 마찬가지. 얘도 얼마가 돼야 돼? 이렇게 5가 돼야 되겠죠? 이거야. 얘도 5가 되고 얘도 5가 되라. 이렇게 되는 얘기죠. 그럼 두 번째 정리해볼게 이제. x1 플러스, 자, x2 플러스 x3 값이 5가 돼야 되는데, 자, 보세요. x 값은 전부 다 1 이상이니까 전부 다 이렇게 1 이상 돼야 되겠죠? 이렇게 어떻게 치환시켜줘야겠죠? 그래서 x1 다시 x2 다시 x3 다시 3을 넘겨서 빼보면 2가 되는 거죠. 이제 얘들 뭐가 되겠어? 전부 다 이제 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정 방정식은 그렇지? 중복조합. 그래서 얼마야? 3H2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4C2가 돼서 6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마찬가지.
자, 이제 y1 플러스 y2 플러스 y3인데 얘도 마찬가지 5가 되는 거 맞니? 그래서 x값이 양수, y도 양수. 이거 뭐야? 그죠? 이건 그냥 쓰면 돼. 이거는 그냥 하면 되겠어요. 3h 얼마가 된다? 5가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얘를 더하면 7c5가 된다. 얘는 바로 7c가 되겠지? 그 얼마야? 요거는 28 이렇게 나오겠니? 자, 21인가요? 3인가요? 자,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 미안. 2 곱하기 1, 7 곱하기 2. 갑자기 암산이 안 되네요. 3, 7이 21 나오네. 그죠? 좋아요. 이렇게 해서 21 나온 값하고 6 나온 값 어떻게? 서로 이렇게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동시에 발생할 때는 곱하는 거 아시죠? 네. 곱해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곱해봤더니 답이 얼마야? 이렇게 126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29번 치고는 좀 어렵지 않았어요. 괜찮았죠? 이제 킬러 문제 30번 유리함수 늘 나오던 건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30번 가보시죠. 자, 이제 30번 풀어볼게요. 얘는 1차 함수죠. 얘는 유리함수예요. 아, 유리함수는 항상 뭐 알고 들어가자? 그렇지. 점근선. 얘가 0 되는 값이 바로 점근선이죠. 그 x 얼마니? a분의 2-b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y값이 얼마야? y값은 3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는 요 값이 그래요. 요게 먼저 비례 상수를 하는데 a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랑 어때? 그래프는 다르게 그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 a범위라든가 요런 값의 어떤 범위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총 4가지를 그려볼 텐데 그 4가지 중에서 해당되는 답이 하나 있거든요. 그걸 찾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x가 양수일 때 말이죠. 그 gx는 치역이죠. 요 유리함수. 그 치역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으란 얘기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fx하고 1차 함수 보이시죠? 또 이렇게 나온 유리함수가 fx가 또 다른 유리함수랑 만나는 교점은 몇 사분면? 4사분면 위에는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분면 어떤 점 위에 있지 않다. 이거 무슨 말이야? 바로 절편. 그죠? 절편을 알았을 때 그 절편을 통해서 이런 거를 구할 수 있거든요. 선생님 문제 풀어볼 때 잘 따라와 보세요. 자, 출발해볼게 이제. 자, 첫 번째 어떻게 할 거야? 자, 첫 번째는 A가 양수 먼저 해볼게요. 자, 양수일 때. 자, 이 B가 얼마인지 모르시죠? 그래서 B가 어때? 2 이상일 때 알아보자. 그럼 어떻게 그래프 나올까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A는 양수라 했습니다, 선생님이. 얘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그리죠, 그죠? 네, 그래서 선생님이 점근선 먼저 표시 한번 해볼게요. 요게 Y점근선이야. 그제? 그 다음에 X점근선은 자, 얘가 어때요? 2보다 크죠? 그 마이너스 나오겠죠? 플러스죠? 그러니까 이 값이 얼마야? 바로 마이너스 값이 나오기 때문에 X절편이 자, A분의 2-B 이렇게 있다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자, 양수라서 그래프부터 그래요.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런데 X는 0보다 큰 범위만 그리기 때문에 어디만 그려야 돼? 바로 여기만 이렇게 그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해당되지 않아요. 왜? 이게 바로 GX 그래프인데 이 GX 그래프는 3보다 어때? 작아야 되지만 3보다 크잖아요. 이거 어때? 탈락이야. 이해할 수 있겠죠? 1번 탈락. 자, 그럼 두 번째 알아보자. 자,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자, A가 양수인 상태에서 또 알아볼게. A 양수다. 그죠? 이렇게. 근데 B가 2보다 어때? 작을 때 알아볼게요. 자, 그러면 또 어떤 모습 만들어질까 알아보자. 자, Y점근선 3이기 때문에 3 이렇게 나타내 보시고요. 그 다음에 X점근선은, 그죠? 얘 플러스인데 2보다 작으면 얘도 플러스예요. 그지? 그래서 점근선을 나타내 보겠습니다. 점근선을 나타내 보시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얘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어떻게?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표시하겠죠. 그런데 x가 0보다 크다만 했으니까 0보다 큰 데만 그리시면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안 돼. 왜? gx는 3보다 작아야 되는데 얘는 3보다 커. 그지? 그러니까 안 되겠죠? 이것도 안 된 탈락이야. 됐지?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계속해서 알아보는 거야, 우리가. 자, 이제 세 번째 가볼까요? 자, 이제 이렇게 보시고요. A 양수 알아봤으니까 이제 뭐 알아볼 차례야? 음수 알아볼 차례죠. 그래서 A가 음수 때 알아보자. 자, B가 얼마 이상? 2 이상 알아볼게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또 모양 만들어질까 알아보자. 자, Y점근선 3, Y점근선 3.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라면 어떤 모습이죠? 이렇게 되고 이런 모습이죠. 이해할 수 있지? 자, 근데 x정근선 이 값인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란 말이야. 근데 얘가 이보다 커요. 오, 마이너스죠. 그럼 둘 다 마이너스니까 어때? 얘는 플러스 되고 플러스, 그지? 그래서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해서 x는 a분의 2 마이너스 b다. 그죠? 얘가 이보다 크면, 그지? 마이너스고 얘도 마이너스라서, 그죠? 플러스 되는 거야. 근데 그래프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렇게 한번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 보시면 알겠지만 0보다 큰 데만 하세요 했지. 0보다 큰 데만 그림 그려볼까요? 어떻게 나와? 그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되지. 또 왜 안 되겠어? 3보다 큰 게 보이죠?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야. 탈락. 얘도 탈락. 자, 결과적으로 뭐만 하면 되겠어, 이제? 다 했지, 이제. 그죠? 총 4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자, A가 음수일 때, B가 2보다 작을 때 해볼게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잘 보자. Y정근선 3. 그죠? 여기도 표시 한번 해보고요. 자, 보세요. X정근선 값인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예요. 근데 B가 2보다 작으면 어때요? 이거 플러스이죠. 얘는 마이너스인데 얘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쪽에 점근선을 나타내 주는 거야. 그지? 이렇게. 자, 근데 얘가 마이너스라서 이런 모습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이야. 그러면 그래프를 선생님이 대략 그려볼 텐데 여기 y 점근선 또는 이 y 그 gx 치역 범위가 1과 3 사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래프 어떻게 되겠어? 바로 이렇게 되란 얘기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0보다 큰 데만 그리기 때문에, 그죠? 0보다 큰 데만 그리면 거기만 나타내 줘보자. 어떻게? 이렇게 뻥 뚫어주고 요 값이 이렇게 되겠죠. 됐지? 이게 바로 gx의 모습이 이렇게 되란 뜻인 거야. 자, 그러면 이 gx 치역은 얼마 사이? 1과 3 사이 되란 얘기지. 그런데 얘가 누구냐 이거야. 바로 gx의 y절편이야. 그죠? 이런 어떤 치역과 이런 관계에서는 절편이 되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얼마 대입해? 0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때 y값 절편 얼마 나오겠어요? 자, b-2분의 1 플러스 3이겠죠? 자, 근데 이 값이 1 돼도 돼야 안 돼? 되지. 어차피 안 들어가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된단 말이야. 1보다 크다는데 등 없잖아. 그지? 얘도 어때? 등 없단 말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이 1 돼도 되고요. 얼마 사이? 1보다 크거나 같다 되는 거죠. 결국 이 무슨 얘기야? gx의 치역은 지금 보니까 자, b-2분의 1 더하기 3 이렇게 3인데 요 값이 얼마 이상? 1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러니까 1보다는 커야 돼. 이 y값 절편이 1보다 커야 되는데 같아도 된다는 뜻인 거죠. 이해할 수 있겠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b의 범위 알아볼게요. 넘기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나올 수 있겠지? 예, 그래서 자, 마이너스 나오겠고요. 자, b-2분의 1 나오는데 요 값이 말이야. 잘 봐야 돼. 2보다 어때? 작단 말이에요. 그게 마이너스야. 1로 곱할 때 부등호? 그렇지. 바뀌어야 되는 거야. 이 방향을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또 나눠볼게요. 자, 그럼 b-2는 또 바뀌어야 되겠지? 넘기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 넘어가면 결국 b의 범위는 2분의 3 이하다. 이런 범위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죠? 가능하시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A가 음수일 때 하나 구했고요. 그때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 맞죠? 네, 그래서 B 범위를 이렇게 찾았단 말이야. 이제 우리 뭐 할 거냐면 그 A, B를 좌표, 그죠? 이건 뭐야? 좌표 평면에 나타나는 영역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A, B의 식을 만들라는 뜻인 거야. 그래서 어떤 식? 이와 같은 범위, 이거 필요하겠죠. 그죠? 그 식 하나 더 만들어줘야 되겠지. 우리 그래서 나를 또 보시는 거야. 이 함수가 있는데요. 이게 몇 차 함수야? 그렇지. 1차 함수고요. A가 마이너스 기울기죠? 그렇죠? 마이너스 기울기. 자, 근데 그 1차 함수하고 요 유리함수가 만나는 교점이 4, 4, 5면 있으면 안 돼. 이 소리야. 그러면 이게 뭔 소리냐? 이제 대충 내용 알았으니까. 자, 이거 지울게, 이거는. 자, 우린 그래서 어떤 상황이야? A는 0보다 작은 상황이죠? 자, 기억하시고요. 이 상황을 그래프에 옮겨볼게요. 자, 보세요. 자, 얘는 유리함수다. 마찬가지. 그지? 이렇게 유리함수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0 대입해 봤더니 그렇지? y좌편 얼마? 2분의 5가 돼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지. 그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이 1차 함수가 말이야, 얘 만나는 점이 있어야 되는 거야. 어떻게 만나겠니? 요 A가 바로 마이너스 2열기라서, 그죠? 이렇게 내려가는 거거든.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되면 안 돼? 요렇게 되는 건 되는 거야. 요거는 허락돼요. 그죠? 얘도 허락되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지. 몇 싸우면 여기는 4, 4오면이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되겠냐가 또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잘 보니까 알겠지만은 얘가 누구야? 요 유리함수의 x 절편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0 대입해서 알아보자. 0 대입해 볼게요. 그 마이너스 3은 x 마이너스 2분의 1 넘어가서, 그지? 자리 바꿔보자. x 마이너스 2는 빼기 3분의 1이죠. 그 x는 3분의 5란 말이야. 바로 요 값이 x가 3분의 5라는 값이야. 그지? 그러니까 결국 이 하얀 선은 언제까지 가능하냐면 바로 이렇게 해서, 그죠? 요 점을 지날 때까지 가능해. 요 선은 축이기 때문에 서면 아니거든. 4, 4오면 아니기 때문에 얘까지 허락이 되는 거야. 자, 그거를 나타낼 줄 알아야 되는 거지. 뭔 얘기냐면 이 하얀 선 누구지? 이 하얀 선은 바로 fx란 말이야. 자, 이거를 나타내는 방법은 3분의 5를 대입한 값이 다 양수돼야 돼. 이렇게 음수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0 이상 되는 거야. 얘도 허락되기 때문에 3분의 5를 대입한 y값이 결국 위에 있으란 얘기야. 그지? 그래서 f에 얼마 대입하냐면 3분의 5를 대입할 때 양수 이 말이 바로 4, 4오면에 있지 않다는 그런 말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말이 바로 절편 가지고 푼다는 뜻이야, 이게. 항상 이런 4오면 이런 말 나올 때는 절편을 꼭 기억하세요. 알겠지? 네. 그래서 결국 얘만 풀면 돼. 자, 그러면은 f에 3분의 5를 넣어봐서 알아보자. 탁 넣어봤어요. 얼마가 되죠? 그렇지. 3분의 5에 a 플러스 b. 이 값이 0 이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은 또 어떻게 되겠어? 자, b는 결국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3분의 5 이상이다. 이와 같은 식을 또 하나 얻었어, 우리가. 근데 하나 더 넣어야 돼. 요게 바로 뭐야? 절편이죠, 절편. 1차 함수가 ax 플러스 b라는 식인데 여기는 이 fx, y 절편이 바로 b란 말이죠. 근데 b도 이렇게 양수돼야지. 더 내려오면 안 되니까. 그죠? 그래야 내려오면 큰일 나지. 몇 싸우면 4 싸우면 만나겠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b도 뭐가 돼? 반드시 양수. 얘도 만족해줘야 돼.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나. 결국 이거를 모두 만족하는 식을 찾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죠. 다 한 거야. 이 말을 선생님이 설명 다 했어요. 그럼 이제 이거 지울게요. 그래서 이 유리함수 내용은 설명을 다 했고, 그지? 우리 다 했어. 요건 다 했고, 이제 뭐 할 차례야? 마무리 물어본 답을 찾아보자. 자, 문제에서 A, B 영역, 그죠? 이 영역을 그려보세요. 라는 말 뜻은 바로 Y축을 B로 보고 X축을 A로 보라는 이 뜻인 거거든. 알겠죠? 자, 그러면 알겠지만 지금 어떤 게 나왔냐면 A가 음수인 게 나왔고요. 그 다음 B는 0보다는 크고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었고, 그 다음에 또 뭐 나왔어요? 그죠? B는 마이너스 3분의 5 A 이상이다. 요 총 세 가지에 뭐 해주면 돼? 부등식의 영역만 그리면 게임 끝. 다 하신 거야. 됐어요? 그려볼게. 얘는 X죠? X. 0보다 작은 거니까 점선. 그죠? 얘보다 왼쪽에 있는 거야. 왼쪽. 이쪽.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뭐야? 그죠? 0과 2분의 3 사이. 그죠? 2분의 3 사이인데 왜 엉뚱한 써놨어? 그지? 2분의 3 사이. 이렇게 선. 됐지? 얘가, B라서 A죠? 요게 바로 2분의 3. 그죠? 요 사이. 됐지? 여기 0은 점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가 뭐야? 1차 함수죠? 원점을 지나요. 그치?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5잖아요. 그래서 B는 마이너스 3분의 5 A인데 크다가 뭐야? 바로 위야, 위. 그래서 이 선보다 위에 있는 영역을 말합니다. 얘보다는 아래에 있고 위에 있어요. 그죠? B 0과 3 사이. 요게 바로 B0이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음수. 결국 여기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점을 한번 나타내 보자. y값이 바로 b인데 그 값이 바로 2분의 3일 때 값이야. 2분의 3을 여기다가 탁 넣어봤어요. 그러면은 2분의 3이고 마이너스 3분의 5 a이기 때문에 a 값은 빼기 10분의 9가 되겠죠. 그래서 9, 10 그죠? 이렇게 돼서 표시해봤어요. 이 값은 마이너스 10분의 9 이렇게 나타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찾는 건 뭐냐면 그 영역 아래에 속한대요. 그지? 거기에 속하는 점 A, B. 여기 다양하게 A, B가 다 있는 거예요. 여기. 이 점이 다 A, B죠. 자, 그런 점에 대해서 이거에 이게 뭐야? 바로 이꼴 R제곱 써볼까요? 뭐야? 원의 방정식이죠? 근데 그거에 최대값을 M이라 했단 말이야. 그럼 결국 무슨 얘기일까요? 이렇게 왁이 있어. 그죠? 중심 0,요. 근데 요 점을 지날 때가 제일 크겠지 뭐. 그지? 딱 그랬을 때예요.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꼴 내가 얘를 R제곱 쓸게요. 이렇게. 그러면 아니면 뭐 K도 괜찮아요. 그죠? 상관없습니다. 앞서 K를 하죠. 그러면 이 점을 바로 지날 때니까 이 점을 대입하면 돼. 그제? 대입해서 써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0분의 9의 제곱 플러스 4분의 9가 되나요? 4분의 9. 그래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100분의 9, 9, 81. 자, 25 곱해봐요. 그럼 얼마야? 100. 자, 9 곱하기 25. 9, 5, 45, 9, 28, 225. 그래서 답은 100분의 306이 나오겠다. 그죠? 100분의 306. 그죠? 306. 산수 써야 돼. 그 값이 제일 크기 때문에 그 값을 대문자 M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다가 100배를 해보면 자, 100M 값은 이렇게 306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유리함수 그냥 A, B 이거 어렵긴 하지만 유리함수 잘 그리면 돼요. 그죠? 뭐 정근선. 그치? 그 다음에 A가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 해서 이쪽이냐 해서 경우충 4가지 나오지만 그걸 차근차근 하면 어렵지 않거든요. 이 문제까지 풀면 여러분 당신은 실력자야. 알겠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6월 모의평가 만날게요.